일단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마감부터 알아볼 텐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우리 K 증시 투심이 막 의기양양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락 하락 마감을 해도 선물이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도 자율 반등을 하면 바로 거기 따라서 우리 K 증시도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요. 혹시 이제 미국이 상승했다가 마감한 뒤에 우리 개장쯤 선물이 하락을 하면 그때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저가 매수로 또 장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빠진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중국, 홍콩 가서 매수하면은 그 분위기를 우리 또 K 증시에서 막 조성을 해가지고 또 상승 동조화를 막 펼치죠. 일단 지난주 말에 나스닥 지수는 0.4% 정도 약간의 소폭의 하락 마감이고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요새 무조건 이제 부진하게 나올수록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환호하는 바로 그 경제 지표. 그 중에서 소매 판매가 한 달 만에 1% 감소한 3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2월 너무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워낙 평년보다 소비 활동이 좋았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제 3월에는 그 기저효과 반대인 뭐 기고효과, 뭐 경제학 용어로는 역기저 효과, 이것 때문에 조금 안 그래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감소폭이 당초 전망치의 2배 넘게 부진했기 때문에 뚜렷한 악재였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수석연구원 미키 최다는 미국 내 개솔린 가격이 하락을 했고 지난 겨울에 활발했던 중고차 판매도 3월에는 다시 약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이번 소매 판매 부진의 내막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가 전체 그 소매 판매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유가도 내려갔고 중고차 판매도 부진하니까 가격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니까 그 총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디스에서는 아직 경기 침체의 그런 가정으로 연결시킬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EY 판세온의 수석 경제학자 리디아 부슈는 3월에 소비자들이 한 발 물러섰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라면서 당시 실리콘밸리 사태로 은행 불안과 연준이 그럼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은 인플레를 쉽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힌트를 준 점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난 뉴욕 증시 하락 이유를 또 보면 바로 연준 임원들의 입, 또 그놈의 증시 냉각수 발언들. 이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 중소형 은행권 사태로 아직 미국의 재정 여건이 확실히 긴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것만 믿고 나대던 경영진들이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더 세게 긴축의 채찍을 휘둘러야 된다. 그리고 고용이랑 인플레이션을 보면 누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데 자꾸 채찍 때문에 아파 죽겠다고 엄살 부리지 마라. 그리고 아프니까 채찍이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요. 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분 이제 연설할 때 보면 약간 그 라임이 있고 막 그 랩이야. 하여튼 그분들은 진짜 뭔가 이 흥을 타고나나 봐. 하여튼 이 연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지역연은 총재인데 이 라파엘 보스틱은 금리 인상을 한때 저지하려는 좀 그런 역할도 했었거든요. 작년 9월 FOMC 직전에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번 쉬어간다. 그래서 연준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가 당시 연준 센 언니 두 분한테 별 쓸데없는 소리 다 듣겠다고 거의 공개적으로 참교육을 당한 뒤에 FOMC에서 실제로 연준은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라파엘 보스틱 얼굴에다가 정말 완전히 그냥 모치를 해버렸는데 그 뒤로 요즘은 다시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캐릭터로 바뀐 분이거든요. 이 양반도 일단 지금 상황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일단 5월 FOMC에서 금리를 또 올린 다음에 그 뒤에 진행 상황은 그 다음에 지켜보면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시카고 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는 요새 미국 지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일드 리세션, 즉 완만한 경기 침체 그림자가 엿보인다고. 그러면서 지난 3월 FOMC 의사록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상기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준 임원들이 뭐 일제히 매파적이면서도 자비 없는 발언들로 인해서 당장 이제 딱 17일 앞으로 다가온 5월 3일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그 페드워치상 78%로 다시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20% 초반으로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말 뉴욕 증시 하락의 이유. 요거는 이제 하락한 이유도 되지만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월가 대형은행들의 실적 호조였습니다. 사실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서 가장 그 약한 골이 구멍이 될 것으로 우려했던 업종이 바로 금융 쪽이었는데 이날 실적 발표한 JP모간 그리고 저희 친정 시티그룹 그리고 블랙락 자산운용 그리고 PNC 파이낸셜까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제히 장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하고 그 세계 최대 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운용사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 저는 처음에 남자 이름이 뭔 레리 핑크인가 했는데 핑크가 PINK가 아니라 FINK더라고. 또 그런 성은 또 처음 봐요.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인터뷰에서 약간 표정 관리에 들어가는데 우리 금융주들이 1분기 실적 좋다고 이거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연준 금리 인상이 이걸로 인해서 higher for longer, 즉 더 높고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갑자기 몸을 팍 낮추고 약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뭐 월가의 이너서클 이 사람들의 심중은 지난번부터 일관적으로 어떻게든지 연준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아니 지난번 JP모간 투자자 연례 서한 때도 제이미 다이먼은 중소형 은행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튜브에 온갖 그 K 마바라들은 연준이 하반기에 결국 항복하고 금리 인하 들어간다고 계속 이제 지금도 안 늦었다고 주식 사라고만 떠들고 앉아 있는데 진짜 제롬 파월이 연준 임원들하고 다 같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진짜 망정이지 이런 K 마바라들 나대는 거 보고 진짜 큰일 계획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여튼 그냥 여기 K 마바라들 보면은 제롬 파월이 미쳐가지고 막 긴축의 채찍을 막 그냥 막 쌍수 들고 막 휘두를 것 같아 막 진짜.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솔직히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주들은 그렇게 대량 매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종합상사가 왜 없어? 당장 삼성물산만 해도 상사하고 효성물산에다가 두산에다가 많은데 근데 일본 상사주들 그렇게 막 추가 매수하고 지분 계속 늘리면서 바로 옆에 우리 한국 주식은 지난 그 포스코 털고 떠난 뒤로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이게 저는 다 마바라들 때문이라고 봐요. 그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막 똥파리 날파리들 꼬이고 또 그거를 애써 잡지도 않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그런 가게 주인이 파는 음식을 뭐 좋다고 사 먹겠어요. 워런 버핏이 뭐가 아쉬워서. 근데 여기서 가게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입니다. 왜 날파리들을 안 쫓고 놔두냐? 왜겠어요? 공생관계니까 그렇죠. 날파리들이 윙윙거리고 막 시끄러우면은 그게 맛집이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 인간들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의 임원들이나 홍보이사가 언론 여기저기 나와서 입 털고 다니는 그런 소리는 사실상 광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광고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든든합니다, 참 지식인이십니다, 뭐 한국 경제의 등불이십니다, 주린이들의 멘토십니다, 덕분에 뭐 부자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하여튼 워런 버핏도 일본 5대 종합상사 지금도 이미 지분 한 6에서 8%대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린다는 거 보니까 뭐 앞에 말한 연준 금리 인상 말고도 이 워런 버핏도 인플레이션 하이어 for longer 이쪽에 동의를 아무래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아무리 뉴욕 증시에서 경고 우려 이런 거 나오고 지난 FOMC 의사록에서 최근 연준 임원들의 입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게 전혀 조금도 조또 일본어로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늘 말씀드린 거 있죠. 바로 내년이 미국 대선이라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이든한테는 다음 정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재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밀고 뭐 이 바이든은 선대본부장 내지는 고문으로 뒤에서 선거 유세 지원한다고 해도 하여튼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이든 트럼프든 뭐든 하여튼 미국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은 바이든하고 그 일가는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주말 백악관에서는 일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바로 그 전날 FOMC 3월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표현이 마일드 리세션이었잖아요. 즉 미온한 경기 침체 예상.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최근 경제 지표는 경기 침체나 심지어 경기 침체 직전의 상황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반박은 조금 너무 감정적 대응이 아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또 여기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또한 연준 특히 제롬 파월의 계획과는 아무래도 이게 좀 정반대로 함께 갈 수 없는 표현이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연준은 맨날 틈만 나면 수요 파괴니 시장 충격이니 고통을 줘야 된다더니 그러는데 설마
이게 바이든의 계획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 민주당의 호의적인 CNN에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을 출연시켜가지고 미국 중소형 은행 사태들로 인해서 최근에 대출 여건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또 했어요. 자, 그럼 이 와중에 바이든은 도대체 주말 내내 어디서 뭘 하면서 보냈느냐. 바이든 일가는 북아일랜드에 방문을 한 자리에서 자기네 바이든 그 조상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아일랜드 지역의 가족들 전부 데리고 가가지고 뭐 성지 순례 비슷하게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장남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죽기 전에 거기 호스피스 병동 그때 거기 있었나 봐요. 그때 담당했던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뭐 회포를 풀었다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 뭐 물론 아무리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도 주말에 가정사를 돌보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지금 그 가족들 사진에 자꾸 그 헌터 바이든 있죠. 그 문제의 그 헌터, 예? 이름값 하려고 자꾸 헌팅하고 다니다가 형수까지 헌팅하는 그 양반을 자꾸 공식 석상에 데리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그 큰아들 보 바이든이 그 뇌종양으로 이제 서거하기 전에 원래 바이든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의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바이든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헌터 바이든을 자기 후계자로 정치에 대비시키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뭐 일단 바이든 삽질하는 거야 뭐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 거고, 일단 어떻게든 뭐 바이든이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라도 지지율 지키려는 거, 이거 뭐 우리한테 굳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그 헌터 바이든 얘기 또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이제 바이든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외교가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이 우리 블랙핑크를 이 국빈 만찬 자리에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이 블랙핑크야. 그럼 미국도 가수가 뭐 한 팀이든 한 명이든 나와야 이게 외교상 격식이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는 레이디 가가를 그 초청을 한다고 했대요. 근데 그놈의 그 헌터 바이든, 그 인간 그 노트북 잃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안에 들어있는 막 파일들 막 나오고 막 그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일을 입수해가지고 지난 미국 대선 전에 트위터에다가 이걸 완전히 미국 전 국민이 보게, 전 세계에서 보게 퍼뜨리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트위터 계정 정지를 먹고 막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그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트위터를 비롯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이런 SNS 경영자들이 다 PC주의 쪽의 사람들이어가지고 대놓고 그렇게 팀업 해가지고 바이든을 보호하고 트럼프를 저격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시끄러웠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권 확보하고 대주주로 올라가서 그때 내부 정보를 다 지금 확보해가지고 들고 있다잖아. 여차하면 이제 이거 선거 개입 정황으로 까발리려고. 하여튼 그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이번에는 새롭게 레이디 가가 나체 사진이 나왔다는 그런 풍문이 또 있어요. 이게 SNS 막 지금 돌아다니고 시끄러운데, 그 노트북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지, 뭐 그 노트북 수리점에서 우연하게 그걸 입수했다고 하는데, 그 갖고 있는 놈도 이제 그런 이제 타블로이드지 같은 데서 사진 몇 장만 팔려고 그러면 이제 몇 개씩 팔고 이러나 봐. 근데 아시다시피 노트북 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 요새는. 근데 그 용량이 진짜 무슨 전 세계 남녀 사진들 진짜 한 장씩 다 나오겠어 이러다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런 좀 진위 여부랑 상관없이 그런 추문이 있으니까 레이디 가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쪽 블랙핑크는 갑자기 중간에서 포지션이 또 더럽게 꼬여버린 거야. 그래서 블랙핑크도 그럼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이제 바이든 손녀딸, 저번에 우리 그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그 바이든하고 그 손녀딸하고 이제 전용기에서 이제 내리는 장면이 언론에 찍혔는데, 그 양쪽 무릎에 멍이 시커멓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막 그 시끄러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멍이 이제 108배를 한 걸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해줬잖아. 하여튼 그 바이든 손녀가 또 이 블랙핑크 팬이라고 다시 공연을 재요청했다는 지금 썰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이렇게 대등하게 국빈 만찬 공연 잡혔다가 레이디 가가 사생활 문제로 나가게 되는데, 바이든 손녀가 그래도 블랙핑크 내가 꼭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또 블랙핑크만 나오면 이게 또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면이 안 서잖아. 야, 이게 무슨 옛날에 인순이 누나 초등학생 시절에 미8군 가가지고 노란 타이즈 신고 막 그 팝송 공연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니네가
오라 그러면 뭐 블랙핑크 가야 되냐 지금? 니네야말로 무릎하게 블랙핑크로 멍들래? 요것도 이거 바이든 일가. 그 바이든 손녀딸. 예,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3대 패권 있죠. 기술, 금융, 군사. 이 셋 중에 단 하나라도 중국이 바로 뺏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직계가족 중에 한 명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비율이 91%라고 나왔어.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4월 17일. 벌써 4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내일 마침 이제 날짜도 17일이고 또 미국 5월 FOMC까지 남은 날수도 딱 17일 되는 날입니다. 자, 바로 이런 4월 17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미디어 콘텐츠 산업발전위원회가 내일 정부 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됩니다. 요즘 참 K 콘텐츠, 특히 넷플릭스랑 디즈니를 아주 우리 대한민국 콘텐츠들이 씹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판은 도대체 왜 아직도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은 배우의 똑같은 시나리오, 주제도 맨날 그놈의 남북관계, 연쇄살인범, 형사, 그리고 뭐 과거사에 대해서 감독이 그냥 지 멋대로 뇌피셜로 씹으리는 그런 정치적 의도 들어간 영화들. 그리고 이제 그 텔레비도 제발 좀 새로운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맨날 그 유재석, 김구라, 신동엽, 강호동, 박명수, 정준하, 탁재훈. 아니 정말 다른 거는 다 뭐 혁신이니 뭐 개혁이니 중요시하면서 그놈의 방송국 놈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TV를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또 어쩌다 유튜브에 뭐 라디오스탄 이런 거 재편집해서 올라오는 거 봐도 저는 진짜 그런 걸 보고 단 한 번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는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고 기발한 사람은 최욱이야, 최욱. 그 다음이 이제 나니까. 하여튼 우리 K 증시에서 K 컨텐츠의 노른자위는 바로 엔터주들입니다. 이어서 내일 정부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청정수소는 이제 최신 기술로는 암모니아에서 추출하는 수소부터 하여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를 뽑아내는 그런 테마가 증시에도 들어있죠. 다음 내일 산업부가 남미 리튬 부국의 핵심 광물 사업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엄청난 이벤트고 저는 이게 2023년의 최대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내일자로 남미 리튬 부국의 핵심 광물 사업 조사단을 정부에서 파견을 해. 그러면 진짜 결과 나올 때 K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고 바다가 육지되고 천국이 지옥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현재는 그 2차전지 소재니 뭐 이런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리튬 광산, 뭐 니켈 광산이 단데 이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이거는 이제 채산성부터 정말 그 해당국의 정부에서 보증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인증이 된 그런 부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도 확실하게 화끈하게 더 세게 나갈 수 있죠. 반대로 요즘에 이제 개나 소나 니켈이니 리튬이니 그 광산 자체를 테마로 종이 장사하려고 그랬던 놈들은 완전히 팩트 폭행 당해가지고 쓰레기 광산 끌어안고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광산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사실 정치와 경제가 좀 불투명한 그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그 나라 관료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포장해서 이거 띄울 그런 재료로 둔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맛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보는 겁니다. 다음 내일 중기부가 1분기 벤처 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 발표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쪽 시장도 바짝 얼어붙었다가 올해 1분기에는 벤처 투자 업계에도 좀 성과가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관련 축산 농가 방역 기준 강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것도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고 요거 이제 그 동물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증시에 있죠. 다음 내일 해양수산부가 2023년 부산 국제 보트쇼를 개최하는데 진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부산 국제보트쇼가 막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이번에는 진짜 엄청 공을 많이 들였대요. 부산 엑스포도 이제 홍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산 엑스포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도 당연히 전기차 점유율이 또 관건이고요. 근데 저는 참 다른 거 다 떠나서 서울 시내 그 정말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최신식도 있지만 오래된 그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 가보면은 과연 이런 데까지 충전 시설이 뭐 최소 차량 수용 대수 대비 한 10%라도 깔리게 되는 그런 날이 진짜 언제 올까? 또 그러다가 저번처럼 침수 피해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라도 나면 그걸 정말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과연 이게 감당이 될까? 이대로 외연 확장이 쉽게 될까? 좀 걱정은 됩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S바이오메딕스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돌입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투 나노는 청약에 이틀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월요일장에는 지난 뱅크런에 이어서 스탁런의 표적이 됐던 찰스 슈왑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이르면 이날 월요일에 첫 궤도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본격적인 다행성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류가 왜 지구라는 단일 행성에서만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냐. 우리도 다양한 행성을 골라서 살아보자. 이런 프로젝트가 진일보하는 그런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소처럼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할 테니까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릉에 계신 산불 피해 주민분들 힘내라고 우리가 관광이 최고의 위로다.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제가 강릉 여행 갔다 온 사진도 있고요. 제 사생활 전부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인스타에다 런던 고라니 치면은 제가 나오고요. 그냥 제가 영상에다가 댓글로 제 인스타 주소를 거기 표시해 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